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 아침인데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아침부터 얼마나 잘 되려고. 제가 어제 쿠팡에서 책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뭐냐면 나온 지 좀 오래된 거거든요. 근데 도서관에서 좀 읽다가 내용이 좋아서 읽었어요. 오늘의 법칙. 이 사람이 로버트 그린, 이 사람이 욕망의 법칙 이런 걸 쓴 거예요. 권력, 유혹, 마스터리 이런 걸 썼는데, 사실 욕망, 권력,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있어요. 다 없는 척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몇 가지만 좀 읽어 드릴게요. 권력, 유혹, 마스터리, 전쟁, 이런 인간에 대한 본성 읽어 드릴게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아침 지금 8시 조금 넘었는데 날씨가 조금 어둡죠? 그래도 멋진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먼저 내용을 좀 썼어요. 2020년 초 모두 지독한 팬데믹, 이런 이제 경제적 불안정, 강대국 간의 긴장, 이런 전례 없는 혼란에 마주해야 됐다고. 근데 이 책은 여러분에게 매일 자신의 결점과 약점에 대해서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변덕스럽고 기만적인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간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인생의 과업, 숫달의 씨앗을 뿌려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은, 소명을 발견해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제 손에 있는 것은 조각가가 어떤 형상으로 빚기 위해서 원재료를 들고 있는 것과 같다. 당신은 스스로를 인생의 과업으로 인도할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인생의 과업이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성취하도록 운명 지어진 일을 뜻한다. 어릴 적에는 이 힘이 뚜렷이 느껴졌을 것이다. 이 힘은 당신을 타고난 성향에 어울리는 활동과 주제로 이끌었으며 깊고 원초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자라는 동안 부모와 또래의 말에 당신을 괴롭히는 하루하루 불안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그 힘은 점점 희미해진다. 이렇듯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그 자신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는 것이야말로 불행의 근원일지도 모른다. 마스터리, 즉 숫달을 향한 첫걸음은 언제나 내면을 향해야 한다.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고 그 내적 힘과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자신을 분명히 알면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방법을 발견할 것이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숙달은 과정이며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다. 어릴 적 집착의 의미를 깨달아라. 훗날 라듐을 발견한 마리 큐리는 4살의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다가 화학과 물리학을 필요한 온갖 실험 도구들이 들어있는 유리 상자 앞에서 넋을 잃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서재로 돌아가 도구들을 바라보면서 튜브와 측정 장비들로 할 수 있는 온갖 실험들을 머릿속에 상상했다. 세월이 흘러 처음으로 진짜 실험실에 들어가 직접 실험을 하게 되자마자 그녀는 어릴 적에 그녀를 사로잡았던 집착의 의미를 깨달았다.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음을 깨달은 것이다. 어릴 적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의미를 깨달아라. 목소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찾으려면 경험의 힘을 되찾고 내면에서 비롯되는 충동의 목소리를 간직하고
이 충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어릴 적부터 낱말에 매료되었다. 4학년 때 선생님은 목수라는 낱말을 보여주시면서 이 낱말에 들어있는 글자만으로 만들 수 있는 낱말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다. 개미, 애완동물, 펫, 자동차, 카 등의 대답이 나왔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와, 이렇게 글자들을 재조합하면 낱말이 되는 거였어? 나는 넋을 잃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끌림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이것을 충동의 목소리라고 불렀다. 그는 아동이 매우 어릴 적부터 무엇이 좋고 싫은지를 명확히 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이며 강력한 성향이다. 당신에게도 충동의 목소리가 있었을 것이다. 어떤 수업은 싫고 다른 수업은 좋았을지도 모른다. 수학은 지겹지만 언어는 재미있었을 수도 있다. 어떤 책을 읽으면 신이 났지만 다른 책을 잡으면 금세 잠이 들었을지 모른다. 어린 시절의 성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타인의 욕구에 물들지 않는 끌림을 뚜렷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모가 심어준 피상적인 연결, 언어적이고 의식적인 성향과는 다르다. 초기의 성향은 더 깊은 곳에서 생겨나며 당신의 유일무이한 특성이 반영된 당신만의 것이다. 어릴 적 즐겨 하던 일을 오늘 해봐라. 충동의 목소리를 되찾아라. 비가 계속 오네.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조금 가까이 갈게요. 비가 지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예. 좋아. 이러니까 좀 덜 맞네. 언젠가 무엇인가가 우리를 특정한 길로 이끄는 듯하다. 당신은 이것을 어릴 적의 깃발 신호 같은 것으로 기억할지 모른다. 난데없는 충동, 매혹, 기이한 사건 전개가 마치 수태고지처럼 펼쳐졌을 때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야. 이것은 내가 가져야만 하는 것이야. 나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해. 당신은 머리가 굵어지면서 자신의 근본적인 기질이 보내는 신호들을 곧잘 놓친다. 그것들은 당신이 공부한 여타의 모든 주제들과 파묻혀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의 힘과 미래는 이 근본 기질과 재결합하여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에 달려있다. 아주 어릴 적까지 파고들어 그런 성향의 단서를 찾아야 한다. 단순한 것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에서 실마리를 찾아봐라. 이를테면 어떤 행동을 결코 지치지 않고 반복하려는 욕구, 이례적으로 호기심을 자극한 주제, 특정 행위를 할 때의 느꼈던 자신감 같은 것들 말이다. 이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아무것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내면에 묻혀 있던 것을 캐내어 정제하기만 하면 된다. 어느 때든 이런 힘과 재결합하면 그 원초적 끌림의 어떤 요소가 다시 생명을 얻어 당신에게 인생의 과업으로 이어지는 길을 보여줄 것이다. 당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물어보라. 그 어릴 적 열정을 되찾아라. 어릴 적 생각할 때 또 안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그래서 남 탓하고 안 될 때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렸을 때 관심 있던 건 무엇이었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즐거운 행복한 추석 보내시고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